안녕하세요. 1월 10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쇼라인을 다녀오면서 다운타운을 지나가는데 트래픽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아마존 출근 이후에 트래픽이 훨씬 심해졌다는 뉴스가 정말 실감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동부나 남부까지도 한파 속에 있고 LA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내고 있는 와일드 파이어로 인해 어수선하지만 시애틀 지역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비 예보가 없네요. 어제 제가 부족한 게나마 시작했는데 참 제가 들어봐도 너무 부족했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시작은 부족했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발표된 12월의 고용 결과로 인해 각종 지수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새로 고용된 숫자가 25만 6천 명이었고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4.1%로 떨어졌죠.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아주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S&P 500이 1.8% 이상 하락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왜 좋은 뉴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히 모두가 원하는 2025년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있게 되면 기업은 당연히 이자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으로 봐서는 유익할 것이 별로 없겠죠. 또 주가라는 것은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익을 통해서 주가가 반영되는데 기업의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년물 국채 이자율도 크게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물 이자율은 작년 4월에 4.65%를 완전히 뛰어넘어 가지고 4.74%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도 지금 기준금리를 1%가 훨씬 넘게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이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1%가 넘는 이자를 기준금리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후 오히려 국채이자는 계속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스탑이 되질 않네요, 지금.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아침에 그 고용 지표 결과가 났을 때 바로 이 시점에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크게 뛰어 올랐다가 조금 내려앉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그동안 국민연금을 통해서 1450원까지 방어했었는데 아침에 그 잠깐의 뉴스 하나로 다시 1472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정세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10년물 국채 이자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모기지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은 7.03%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도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자, 로컬 뉴스로 2024년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시애틀 교통 체증이 9%가 증가했다라는 말을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전체에 걸쳐 성과 기반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별로 좋지는 않은 뉴스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굉장히 AI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상 AI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하나 소개합니다. 2024년 워싱턴주에서 가장 비싼 주택 매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 5개의 집을 예를 들었는데 이 지역이 어디 같이 보이시나요? 이 지역은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벨뷰 여기 405고요. 여기에 520번 여기가 벨뷰 다운타운이죠. 거기서 조금 더 잠깐만요. 자 여기가 벨뷰 다운타운이죠. 그 옆에 크라이드 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크 워싱턴 쪽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요. 사실상 이 405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벨뷰에서 또 크라이드 힐로 그 다음에 머다이나로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했던 주택들은 다 요 끝에 있습니다. 요 끝에 있는데 여기에 길 이름이 에버그린 포인트 로드입니다. 요 길에 사실은 빌 게이츠 집도 있고 제프 베조스 집도 있고 스티브 발머 집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도 역시 레이크 워싱턴하고 접경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멀스 아일랜드고요. 여기는 사우스 벨뷰고요.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참 작년과 같이 부동산 거래가 좀 한산했던 시기에도 이쪽에 있는 집들은 뭐 3,800만, 뭐 1,700만 불, 엄청난 가격들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새로 나온 리스팅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집은 주소가 마운트레이크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레이크 테라스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운트레이크 테라스는 시애틀 위에 쇼라인이 있고 쇼라인 바로 위에 마운트레이크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 여기에 이제 그 마운트레이크 테라스 여기 있거든요. 마운트레이크 테라스 여기 있고 요 역으로부터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아서 자, 요 역으로부터 불과 한 요 정도 떨어졌죠. 근데 물론 걸어서 온다면 이런 식으로 걸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조닝이 여기는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의 조닝에 속하는데 특히 타운센터라는 조닝에 속해 있습니다. 타운센터 조닝도 그 타운센터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컬러로 볼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타운센터 1의 경우는 자 12층까지 6층에서 12층까지 지을 수 있고 타운센터 2의 경우는 4층에서 8층까지 타운센터 3는 4층에서 6층까지 이렇게 멀티 유닛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요 대상 매물이 속한 곳은 타운센터 2하고 타운센터 3 거의 경계에 있죠.
어쨌든 조닝상 나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집은 뭐 자 보시면 아직 자 1951년산이죠. 그리고 뭐 그건 별로 매력이 없겠죠. 그런데 2020 스퀘어핏의 단층집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관심이 있었던 거는 6베드룸에 2.75 베스라는 거예요. 물론 땅도 8,276 스퀘어핏 나쁘지 않습니다. 땅 사이즈도 60 바이 136 그냥 반듯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건 6베드룸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졌죠. 가장 큰 이유는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서 이렇게 시니어 하우징, 널싱홈이라고도 얘기하죠. 시니어 하우징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단층짜리 집을 찾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뭐 아주 사진상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평평하고요. 또 방이 6개라는 거는 충분히 렌트를 줘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렌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갔었고, 두 번째는 경전철역과 가깝고 조닝이 타운센터 조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할 때도 분명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서 1차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 아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 땜땜 이렇게 노란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요 밑에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proposed street 향후에 길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은 바로 길을 만들게 되면 이 집은 뭐 당연히 그냥 개발과 아무 상관없이 정부에게 그냥 공시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대상을 찾은 듯 했으나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대상은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상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대상이 숨어 있는 바를 잘 찾아서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